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정입니다. 올해로 62세가 되었어요. 서울 근교 신도시에서 35년째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남편 태수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 하루를 준비합니다. 커피 내리는 소리, 토스트 굽는 냄새. 이 모든 게 제 일상이었어요. 여보, 아침 준비됐어. 태수는 묵묵히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65세인 남편은 3년 전 공기업에서 정년 퇴직한 후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가끔 옛 동료들과 만나러 나가긴 하지만 대부분 집에서 TV 보거나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내죠. 오늘 선영이가 올 거야. 또 와? 어제도 왔잖아. 태수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선영이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평생 절친이거든요. 41년을 알고 지낸 소중한 친구예요. 약국에 도착하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 들어와요. 원장님, 혈압약 다 떨어져 가는데요. 김할머니, 지난번에 드린 거 벌써 다 드셨어요? 이런 대화들이 제겐 소중합니다. 35년간 이 동네에서 약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점심때가 되니 선영이가 나타났습니다. 미정아, 바빠? 아니야, 잠깐 쉬는 시간이야. 어서 와. 선영이는 61세로 저보다 1살 어려요. 키가 작고 둥글둥글한 얼굴에 항상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환해 보이지는 않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거든요. 요즘 어때? 일은 괜찮고? 그냥 그래.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는 거 말고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선영이는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살고 있어요. 자식도 없고 의지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챙겨주려고 하는 거죠. 이번 달 생활비는 괜찮아? 부족하면 언제든지 말해. 고마워, 미정아. 정말 너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대화를 나누며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근처 분식집에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시켜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동네 소식도 주고받았습니다. 지연이는 언제 들어와? 다음 주쯤 들어올 예정이야. 해외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딸 지연이는 32세예요. 해외에서 유학하고 일하다가 최근에 귀국했습니다. 저와 정말 친하게 지내는데 선영이도 지연이를 친조카처럼 아꼈어요. 어릴 때부터 선영 이모라고 부르며 자랐거든요. 오후에는 약국 단골인 도은 씨가 들렀습니다. 원장님, 감기약 좀 주세요. 도은 씨, 요즘 무리하셨나 봐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 김도은 씨는 45세 변호사예요. 이 동네에 사무실을 차린 지 10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자주 약국에 들르곤 했어요. 지금은 제법 바빠졌지만 여전히 단골이죠. 네, 요즘 사건이 좀 복잡해서요. 그런데 원장님은 항상 건강해 보이세요. 나이가 드니까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써야죠. 이런 일상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평범하고 평화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태수가 TV를 보며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 평소와 같았어. 선영이가 와서 같이 점심 먹었고. 선영이 요즘 자주 온다. 외로울 텐데 뭘. 우리밖에 의지할 데가 없잖아. 태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영이 이야기만 나오면 왠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남자들이 여자친구들 만나는 걸 좀 귀찮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말이면 3명이 함께 어딘가에 가기도 했습니다. 근처 산을 오르거나 맛있는 식당에 가거나. 마치 가족 같았어요. 미정아,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에 외롭지 않게 살고 있어. 선영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태수가 출장 간다고 하는 날이 꽤 많아진 것 같았거든요.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무슨 출장이 그리 많은지. 여보, 또 어디 가? 후배들이랑 골프 치러 가. 하룻밤 자고 와야 할 만큼 먼 곳이야. 아, 골프장이 좀 멀어서. 어차피 술도 마실 거고. 그럴듯한 대답이었어요.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선영이도 요즘 말버릇이 생겼어요. 요즘 집이 더 편해져서 거의 나가지 않아. 왜,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집에 있는 게 좋더라고. 이상한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활발하던 선영이가 집에만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흘러갔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태수가 또 출장을 간다고 나간 날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 열쇠를 찾다가 태수 차 계기판을 우연히 봤어요. 주행거리기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달보다 주행거리가 너무 많이 늘어나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집에만 있다더니 언제 이렇게 많이 탔지? 혼잣말을 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그 후로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칠 후 선영이가 약국에 왔을 때의 일이에요. 미정아, 잠깐만. 선영이 전화를 받더니 구석으로 가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어요. 응, 알았어. 그때 말한 대로 할게.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내용을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습니다. 좀 더 다정하고 은밀한 느낌이었어요. 누구 전화야? 아, 그냥 마트 매니저. 매니저가 무슨 일로? 시간 조정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선영이의 대답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어요. 평소에는 모든 걸 털어놓던 친구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딸 지연이가 해외에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보고 싶었어.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집에서 짐을 풀고 있는데 지연이가 갑자기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선영 이모가 언제부터 이렇게 좋은 데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지? 뭔 소리야? 지연이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SNS에 올라온 선영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빌라 같았어요. 넓은 거실과 모던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집이 어디야? 모르겠어. 이모가 언제부터 이런 곳을 다니기 시작했을까? 정말 이상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항상 하소연하던 선영이가 이런 고급 빌라에서 사진을 찍다니. 혹시 친구 집이거나 일하는 곳일 수도 있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진 속 선영 이모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여. 지연이 말이 맞았어요. 사진 속 선영이는 정말 집주인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태수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선영이가 요즘 어디서 지내는지 알아? 왜? 지연이가 SNS에서 본 건데 꽤 좋은 곳에서 사진을 찍었더라고. 태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나야 모르지. 선영이 사정을 내가 왜 알겠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그래?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태수는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예민한 반응이었어요. 다음 날 선영이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선영아, 어제 지연이가 내 SNS 사진 보고 그러는데
어디서 찍은 거야? 집이 정말 예쁘던데. 아, 그거. 청소하러 간 집이야. 청소? 응, 요즘 가사 도우미 일을 좀 하고 있어. 그럴듯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사진 찍어도 된다고 했어? 응, 괜찮다고 하더라고. 워낙 인테리어가 예뻐서. 선영이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태수가 갑자기 외출한다고 나섰는데 평소와 달리 옷차림을 꽤 신경 쓴 모습이었어요. 어디가? 후배 만나러. 언제 들어와? 늦을 거야. 저녁 먹지 말고 먼저 자. 차 시동 소리가 들리고 태수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30분 후 선영이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평소에는 항상 받는데 저녁 늦게 다시 전화를 걸어봐도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선영이에게 물어봤어요. 어제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 어제? 아, 일찍 잠들었나 봐. 몇 번 걸었는데도 못 들었어? 응, 약 먹고 자서 깊게 잤나 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태수가 또 외출한다고 하는 날이었는데 30분 후에 선영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미정아, 오늘 못 만날 것 같아. 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인데?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이제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수가 나가는 날마다 선영이도 바빠진다니. 지연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걸까? 무슨 생각? 아빠랑 선영 이모가 왠지 이상해. 어떻게? 아빠가 나가는 날마다 선영 이모도 연락이 안 되거든. 지연이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설마 그런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41년 친구인데.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꾸만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해외에서 일하면서도 그 성격은 변하지 않았나 봅니다. 엄마, 선영 이모 SNS 사진 위치 찾아봤어. 뭐? 어떻게? 사진에 나온 건물이랑 주변 풍경을 보고 검색해봤지. 여기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고급 빌라 단지야. 지연이가 핸드폰으로 지도를 보여줬어요. 정말로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모가 정말 거기서 청소일을 하는 걸까? 글쎄, 한번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지연아, 그러면 안 되지. 남의 집인데. 그냥 동네 구경하는 척하면 되잖아. 지연이의 제안이 무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왠지 꺼림칙했습니다. 친구를 의심한다는 게 죄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태수가 또 외출한다고 나섰어요. 여보, 어디가?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 언제 들어와? 늦을 거야. 태수가 나간 지 10분 후 선영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역시나 받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 확실해. 뭔가 있어. 지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어떡하지? 내일 가보자. 엄마도 궁금하잖아. 결국 다음날 오후 지연이와 함께 그 빌라 단지로 갔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도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엄마, 지금까지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았잖아. 빌라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SNS 사진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한 채에 몇 척은 할 것 같았어요. 저기야. 지연이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로 선영이 사진과 똑같은 빌라였어요. 모던한 외관에 넓은 마당까지 있었습니다.
선영 이모가 저기서 청소일을 한다고? 좀 이상하긴 해. 저런 집 청소하면 돈을 꽤 받을 텐데. 우리는 차 안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혹시 선영이가 나타날까 해서요. 그런데 정말로 선영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선영이와 함께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태수였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태수와 선영이가 빌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마치 집주인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엄마 봤지? 아빠랑 선영 이모가 함께. 머리가 하얘졌어요. 41년 동안 믿어온 친구와 35년간 함께 산 남편이 제 눈앞에서 함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지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진정해. 일단 집에 가자. 아니야, 기다려보자. 확실히 해야 해. 우리는 차 안에서 2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그동안 태수와 선영이는 빌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확실해. 뭔가 있어. 41년이야, 지연아. 41년 동안 믿어온 친구인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화가 나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일단 더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단순히 친구로 만난 걸 수도 있잖아. 지연이 말이 맞았어요.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태수가 돌아왔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어서 와. 어떻게 지냈어? 그냥 그랬어. 친구들은 다 괜찮고? 응. 태수의 대답이 너무 간단했어요. 평소라면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줬는데 말이죠. 며칠 후 선영이가 약국에 왔을 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선영아, 요즘 청소 일 어때? 그냥 그래. 그 집 주인은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별로 까다롭지도 않고.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비슷해. 우리랑 나이가 비슷해. 선영이의 대답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우리랑이라고 했거든요. 왜 복수로 표현했을까요? 우리랑이라고 했는데 부부야? 아니야. 그냥 내 또래라는 뜻이야. 선영이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날 밤 지연이와 다시 상의했습니다. 엄마, 이제 확실히 해야 해. 어떻게? 내가 알아볼게. 그 빌라가 누구 명의인지. 그런 걸 어떻게 알아봐? 방법이 있어. 공개된 정보니까. 지연이는 해외에서 일하면서 이런 정보를 찾는 방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이틀 후 지연이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엄마, 그 빌라 명의 확인했어. 누구 명의야? 아빠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공동명의야. 공동명의? 누구랑? 선영 이모랑.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빌라 공동명의 사실을 알고 난 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태수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35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낯선 느낌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 목요일 태수가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정아, 이야기 좀 하자.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태수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 퇴직금 투자 이야기야. 퇴직금을?
태수는 3년 전 퇴직할 때 상당한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해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투자 이야기를 꺼내다니.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은행에만 넣어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긴 하지만 우리 나이에 위험한 투자는 아니야, 안전한 투자야. 선영이도 함께 하는 거거든. 그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선영이 이름이 나오다니. 선영이가 왜? 선영이가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어. 부동산 관련인데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고 해. 부동산? 응, 신도시 개발 관련이야. 선영이가 아는 사람이 추천해 준 거래. 태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선영이와 공동 명의로 된 빌라가 있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하다니. 얼마나 투자하려고? 3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 3억? 그건 우리 퇴직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너무 큰 돈 아니야? 괜찮아. 선영이도 같은 금액 투자한다고 해. 선영이가 3억이나 되는 돈이 어디 있어? 태수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선영이도 어떻게든 마련한다고 해. 대출도 받고. 대출? 선영이 수입으로 3억 대출이 가능해? 내가 보증을 서주기로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친구 대출 보증까지 서준다니. 여보, 그건 너무 위험한 일 아니야? 괜찮아. 확실한 투자거든. 1년 후에는 최소 50% 이상 수익이 날 거야. 50%라니. 그런 투자가 어디 있을까요? 의심스러웠지만 태수가 워낙 확신하는 모습이었어요. 투자 서류 좀 보여줘. 아직 준비 중이야. 다음 주쯤 되면 완성될 거야. 그럼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미정아, 시간이 없어. 마감이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 태수가 재촉했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선영이가 약국에 나타났어요. 미정아, 태수 오빠가 투자 이야기했지? 응, 들었어. 근데 너 정말 3억이나 투자할 수 있어? 어떻게든 해야지.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선영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평소에 돈 걱정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더 이상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전혀 위험하지 않아. 부동산이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은 보장되거든. 정말? 응, 믿어줘.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였는데. 41년 친구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찜찜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와 상의했어요. 엄마, 절대 하지 마. 왜? 너무 수상해. 아빠와 선영 이모가 공동명의 빌라까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투자 이야기를 꺼내다니. 지연이 말이 맞았어요. 타이밍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태수가 투자 서류를 들고 왔어요. 여기 사인만 하면 돼. 서류를 보니 정말 그럴듯했어요. 신도시 개발 관련 투자라고 되어 있고 예상 수익률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당연하지. 선영이가 알아본 거니까 확실해. 태수가 펜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정말 갈등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심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41년 친구를 믿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없어. 오늘 중으로 제출해야 해. 결국 사인했습니다. 그 순간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사인을 마치자 태수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잘했어. 1년 후에는 우리 형편이 훨씬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태수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선영이랑은 언제부터 이렇게 가까워진 거야? 뭔 소리야? 원래부터 가족 같았잖아.
그래도 요즘 유난히 많이 만나는 것 같아서 투자 때문에 상의할 일이 많아졌거든. 태수의 대답이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선영이가 또 약국에 왔어요. 미정아, 고마워. 투자 서류에 사인해줘서. 잘 될 거지?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선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선영아, 우리가 몇 년 친구지? 41년이지. 왜? 41년 동안 서로 속인 적 없잖아. 당연하지. 우리 사이에 뭘 숨기겠어. 그 순간 선영이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걸 봤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정말 불안해졌어요. 3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지연이에게도 털어놨습니다. 엄마, 왜 사인했어? 41년 친구를 못 믿겠더라. 그래도 너무 성급했어. 이제 와서 어떻게 해? 일단 지켜보자. 뭔가 이상한 일이 또 생길 거야. 지연이 예상이 맞았어요. 그 후로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투자 서류에 사인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봄맞이 대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다락방 구석에 있던 낡은 상자 속에서 나온 앨범이었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언제 사진이지? 앨범을 펼쳐보니 20년 전쯤 찍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지연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한 장씩 넘기다가 이상한 사진을 발견했어요. 태수와 선영이 그리고 어린 지연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은 어떤 공원 같았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태수와 선영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마치 연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사진을 자세히 보니 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지연이는 중간에 서 있고 태수와 선영이가 지연이를 사이에 두고 서 있는데 두 사람이 지연이 머리 너머로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연아, 이리 와봐. 지연이를 불러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엄마, 이게 뭐야? 20년 전 사진인데 기억나? 지연이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아, 이때 생각나. 놀이공원 간 거지? 놀이공원? 응, 아빠랑 선영 이모랑 셋이서 갔었어. 엄마는 왜 안 갔더라? 제가 왜 안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 배경이 어디인지 알겠어? 글쎄, 놀이공원 근처였던 것 같은데. 사진 뒤쪽을 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04년 5월 15일. 그리고 작은 글씨로 우리들의 특별한 하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특별한 하루라니.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며칠 후 선영이가 약국에 왔을 때 사진을 보여줬어요. 선영아, 이 사진 기억나? 선영이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디서 나온 거야? 집 정리하다가 발견했어. 20년 전 사진이네. 그냥 옛날 사진이잖아. 별거 아니야. 선영이가 사진을 대충 보고는 돌려줬어요. 하지만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때 어디 갔던 거야? 기억 안 나.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지연이는 놀이공원 갔다고 기억하는데. 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 선영이의 반응이 너무 어색했어요. 보통은 옛날 사진을 보면 그때 이야기를 하기 마련인데 선영이는 빨리 화제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에게도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보, 이 사진 기억나? 태수도 선영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오래된 사진이네. 언제 찍은 거야? 글쎄, 기억이 잘 안 나.
지연이랑 선영이랑 셋이서 어디 갔었나 봐. 그런 것 같네. 태수의 대답이 너무 건성이었어요.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어요. 엄마, 이 사진 배경 알아냈어. 어디야? 선영 이모 빌라 근처야. 그 빌라 단지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이야. 뭐라고? 사진을 다시 자세히 보니 정말 그랬어요. 뒤쪽에 보이는 건물들이 빌라 단지와 똑같았습니다. 20년 전부터 그 빌라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그런 것 같아. 엄마, 이거 뭔가 이상해. 정말 이상했어요. 20년 전부터 그 빌라 근처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20년 전 사진, 빌라 공동명의 갑작스러운 투자 제안. 모든 게 하나씩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도훈 씨가 약국에 들렀을 때 슬쩍 물어봤습니다. 도훈 씨, 부동산 등기부 같은 거 언제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부요? 언제든 확인 가능해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부동산 관련해서 문제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해 드릴게요. 도훈 씨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이와 함께 사진을 다시 자세히 분석해 봤어요. 엄마, 이 사진 속 아빠와 선영 이모 표정 좀 봐. 어떤데? 너무 자연스러워. 마치 자주 만나는 사이 같아. 지연이 말이 맞았어요. 어색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 뒤에 적힌 글씨도 이상해. 우리들의 특별한 하루라니. 누가 적었을까? 아빠 글씨 같은데. 태수 글씨를 자세히 보니 정말 비슷했어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20년 전부터 이미 뭔가 특별한 관계였다는 뜻일까요? 사진을 발견한 지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선영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연락하던 선영이가 일주일째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왜 연락이 안 될까? 처음에는 감기라도 걸렸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태수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선영이 어디 갔는지 알아? 모르는데. 왜?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 그래? 어디 갔나 보지. 태수의 반응이 너무 담담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걱정했을 텐데 말이죠. 어디 갔을까? 가족도 없는데. 글쎄, 친구라도 만나러 갔나? 무슨 친구? 선영이가 나 말고 무슨 친구가 있어? 태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TV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선영이 집에 직접 가봤어요. 원룸이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영아, 나야. 어디 갔어? 문을 두드려 봐도 대답이 없었어요. 관리실에 물어봤더니 며칠 전부터 나가서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안 보이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짐은 그대로 있나요? 글쎄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이상했어요. 선영이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니. 집에 돌아와서 지연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선영 이모가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 어디 갔을까? 모르겠어. 집에도 안 계시고. 엄마, 혹시 그 빌라에 있는 거 아닐까? 지연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럼 가서 확인해 볼까? 그래, 가보자. 다음 날 오후 지연이와 함께 빌라로 갔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가봤습니다. 빌라 주차장에 태수 차가 서 있었어요. 엄마, 아빠 차야. 정말이네. 이제 확실해졌어요.
선영이는 빌라에 있었고 태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자. 그래도 되나? 이제는 알아야 해. 지연이가 용기를 내서 빌라 현관벨을 눌렀어요. 잠시 후 인터폰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선영이 목소리였어요. 선영 이모 지연이에요. 지연아? 잠깐만. 문이 열리고 선영이가 나왔어요. 얼굴이 많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여기 왜 왔어? 이모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됐어요. 아, 미안해.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순간 집 안에서 태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아,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선영이가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수가 현관으로 나왔거든요. 지연아? 아빠? 세 사람이 현관에서 마주 섰어요. 정말 어색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빠는 여기서 뭐해? 아, 그게. 태수가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선영이가 끼어들었어요. 내 아빠가 내가 아파서 간병하러 온 거야. 간병요? 응, 감기가 심해서. 하지만 선영이는 아픈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럼 저희도 들어가서 이모 간병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는 집에 가. 선영이가 황급히 말했어요. 왜요? 이모가 아픈데. 전염될까봐 걱정돼. 말도 안 되는 핑계였어요. 감기 정도로 그럴 리 없잖아요. 결국 우리는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알았습니다. 태수와 선영이가 그 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집에 돌아와서 지연이와 이야기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응, 완전히 이상해.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 지연이가 맞았어요. 이 상황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도훈 씨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도훈 씨, 상담 좀 받고 싶어요. 무슨 일이세요? 처음에는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제 남편과 친구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상한가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빌라 공동명의 투자 제한, 20년 전 사진,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도훈 씨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원장님,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떼어보시죠. 네, 부탁드려요. 도훈 씨가 믿음직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도훈 씨가 등기부등본을 떼어온 게 이틀 후였어요. 원장님, 나와보세요. 사무실에서 도훈 씨가 서류를 펼쳐 보여줬어요. 이 빌라 등기부등본인데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일단 명의부터 보세요. 태수 씨와 최선영 씨 공동 명의가 맞아요. 그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취득일자가 15년 전이에요. 15년 전요? 네, 2010년에 취득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15년 전부터 공동명의였다니. 그리고 더 문제는 이거예요. 대출 현황을 보니까 아직도 3억 정도 대출이 남아 있어요. 3억이요? 네, 그런데 이 대출 보증인이 원장님이에요. 제가요? 네, 여기 보세요. 도훈 씨가 가리킨 부분을 보니 정말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언제 제가 보증을 섰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서류에 사인하신 적 있으세요? 그 순간 생각났어요. 몇 년 전 태수가 서류 좀 사인해 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뭔지도 모르고 사인했던 것 같아요. 있어요.
몇 년 전에 남편이 사인해달라고 해서. 아, 그때 속으신 거네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모르는 사이에 3억짜리 대출 보증을 섰다니. 그럼 제가 이 돈을 갚아야 해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있어요. 이 빌라 구입 자금을 추적해봤는데 태수 씨 퇴직금에서 나간 것 같아요. 퇴직금요? 네, 시기상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 말은 우리 퇴직금으로 선영이와 함께 빌라를 샀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최근에 투자한 3억은? 그것도 조사해봐야겠지만 아마 같은 용도일 거예요. 머리가 핑 돌았어요. 우리 돈으로 선영이와 함께 살 집을 사고 또 3억을 더 투자했다니. 원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더 알아봐야 할 게 있을까요? 계좌 추적도 해봐야 해요. 정확한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거든요. 그럼 부탁드려요. 사무실에서 나와서 차 안에서 한참 울었어요. 3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집에 가서 지연이에게 모든 걸 말해줬어요. 엄마, 그럼 우리 재산이 다 날아간 거야? 그런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연이도 충격받은 모습이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저녁 태수가 돌아왔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아직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궁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 그랬어. 선영이는 괜찮고? 응, 많이 나아졌어.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도훈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 계좌 추적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심각해요. 지난 15년 동안 태수 씨가 최선영 씨 계좌로 매달 200만 원씩 보내왔어요. 매달 200만 원요? 네, 총 3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15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보냈다니. 그럼 우리 생활비는? 그것 때문에 원장님이 약국에서 번 돈으로 생활하신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태수가 퇴직 후에도 여유 있어 했는지, 왜 제가 약국 일을 계속해야 했는지. 원장님,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잖아요. 도훈 씨 말이 맞았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법적 대응을 해야죠. 재산분할 소송 그리고 사기죄 고발까지. 사기죄요? 네, 원장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했고 거짓말로 투자금까지 받아냈잖아요.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준비해 주세요. 네, 확실한 증거부터 더 수집해야 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도훈 씨가 며칠 더 조사한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원장님, 이거 보세요. 사무실에서 도훈 씨가 두터운 서류 뭉치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지난 30년간 태수 씨와 최선영 씨 사이의 모든 금전 거래 내역이에요. 서류를 넘겨보는데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여기 보세요. 1995년부터 시작됐어요. 1995년요? 네, 그때부터 태수 씨가 최선영 씨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1995년이면 지연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월 50만 원에서 시작해서 점점 늘어났네요. 지금은 얼마예요? 월 300만 원까지 늘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30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총액이 얼마나 돼요? 대략 5억 정도 됩니다. 5억. 우리 평생 모은 돈이 다 선영이에게 갔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도훈 씨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건 뭐예요? 최선영 씨 명의 적금 통장이에요. 매달 일정 금액씩 넣었더라고요.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아마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모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빌라도 사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원장님,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뭐예요? 최선영 씨가 다른 이름으로 된 통장도 하나 더 있어요. 다른 이름요? 네, 윤민수라는 이름이에요. 윤민수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윤 씨라니 태수와 같은 성씨였거든요.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 주세요. 이미 조사해 봤는데 30세 남성이에요. 주소는 최선영 씨와 같고. 30세요?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사람이? 네, 아마 태수 씨 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있었다니. 확실한가요?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봐야 알겠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날 집에 가서 지연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엄마, 정말이야? 응, 30세 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모르는 오빠가 있다는 거야? 지연이도 충격받은 모습이었어요. 지연아, 너 혹시 어릴 때 이상한 기억 없어? 무슨 기억? 아빠랑 선영 이모가 이상했던 적 없어? 지연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있어. 뭔데? 초등학교 때였나? 아빠가 출장 간다고 했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선영 이모 집 앞에 아빠 차가 서 있었어. 정말? 응, 그때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기억은? 선영 이모가 가끔 나한테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었어.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선영 이모가 가끔 젊은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어. 언제? 고등학교 때였나? 마트에서 봤는데 이모가 20대 남자와 장보고 있더라고. 뭐라고 했어? 조카라고 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조카치고는 너무 친밀해 보였어.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 남자가 태수와 선영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을 거예요. 다음 날 도훈 씨가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왔어요. 원장님, 확실해졌어요. 정말이에요? 윤민수 30세. 아버지가 윤태수로 되어 있어요. 서류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머니는? 최선영이에요. 30년 동안 속아 살았다는 현실이 너무 참혹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이 윤민수가 해외 유학을 다녀왔어요. 미국 대학교 졸업장까지 있어요. 유학비는 누가 댔을까요? 추정컨대 태수 씨가 보낸 돈으로 했을 거예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제 딸 지연이 유학 갈 때는 그렇게 돈이 부족하다고 했으면서 다른 여자 아들은 미국까지 보냈다니. 유학비가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대략 2억 정도는 들었을 거예요. 2억. 그 돈이면 지연이도 편하게 유학할 수 있었을 텐데. 원장님, 이제 모든 증거가 나왔어요. 법적 대응할 준비가 됐습니다. 네, 해주세요. 그날 저녁 태수가 들어왔을 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윤민수가 누구야? 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누구를 말하는 거야? 30세 선영이랑 같이 사는 윤민수. 나는 모르는데. 여전히 발뺌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거짓말할 거야? 내 아들이잖아. 무슨 소리야? 주민등록 등본까지 다 확인했어. 아버지가 윤태수로 되어 있더라.
그제서야 태수가 말문이 막혔어요. 미정아, 그게 30년이야. 30년 동안 나를 속였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문제야? 우리도 노억으로 다른 여자, 다른 아이 키웠어. 태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선영이한테 보낸 돈이 총 5억이야. 그 돈으로 빌라도 사고 아들 유학도 보내고. 미정아, 들어봐. 뭘 들어? 35년 결혼 생활이 다 거짓말이었어.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태수는 거실에서 잤고 저는 방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이 시작됐어요. 도훈 씨와 함께 빌라로 직접 가기로 했어요. 이제 모든 걸 확인해야 할 때였거든요. 원장님, 긴장되시죠?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차에서 내려 빌라 현관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번에는 도피할 수 없을 거였어요. 벨을 누르자 선영이가 나왔어요. 미정아, 왜 왔어? 이야기할 게 있어. 지금은 좀. 30년 이야기야. 선영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거실로 들어가니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우리 돈으로 꾸민 집이라고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선영아, 윤민수가 누구야? 모르는데. 아직도 모른다고 할 거야? 그때 안쪽 방에서 젊은 남자가 나왔어요. 키가 크고 태수를 닮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누구세요? 어머니라고? 그 남자가 선영이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 들으니 확실해졌어요. 너가 윤민수지?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나는 내 아버지 부인이야.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주민등록 등본까지 다 확인했어. 선영이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미정아, 이건 오해가 있어. 무슨 오해? 30년 동안 우리 돈으로 이 아이 키운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유학비 2억은 어디서 나왔어?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유학비가 2억이나 들었어요. 너 몰랐어? 아니요, 어머니가 사업해서 번 돈이라고 했는데. 이제 민수도 진실을 알게 됐어요. 민수야, 내 어머니는 사업 같은 거 안 해. 우리 아버지가 30년 동안 돈을 보내준 거야. 그게 정말이에요? 민수가 선영이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선영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남의 돈으로 살아온 거예요? 민수야, 그게 아니야. 뭐가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민수가 충격받은 모습이었어요. 누나도 있어요? 응, 지연이라고 해. 너랑 2살 차이야. 저한테 누나가 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속아서 살았네요. 그때 태수가 들어왔어요. 미정아, 여기서 뭐해? 이제 다 끝났어.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태수가 민수를 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야, 미안해. 아버지, 저한테 다른 가족이 있는 거 왜 말 안 해주셨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30년 동안 거짓말 하신 거예요?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그럼 제가 쓴 돈은 다 누나네 돈이었어요? 민수야, 그건 아니야. 뭐가 아니에요? 누나는 유학도 힘들게 갔는데 저는 편하게 갔잖아요. 민수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30년 동안 다른 남자 부인 돈으로 살면서 뭐가 떳떳해요? 민수야, 말 조심해. 조심할 게 뭐가 있어요? 이모한테 사과드려야죠. 민수가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괜찮아. 너도 피해자야. 정말로 민수도 피해자였어요. 진실을 모른 채 살아왔으니까요.
이모, 제가 쓴 돈 다 갚을게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 잘못이 아니거든. 아니에요. 제가 갚아야 해요. 민수가 선영이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여기서 나갈 거예요. 민수야, 어디 가려고? 혼자 살 거예요. 더 이상 이모네 돈으로는 살 수 없어요.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진정해. 태수가 말려봤지만 민수는 들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이모한테 사과부터 제대로 하세요. 민수가 짐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선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가지마. 하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정아, 이제 만족해? 선영이가 저에게 화를 냈어요. 만족하긴 뭘 만족해. 30년 동안 속인 게 내 잘못이야. 그래도 민수까지 나가게 만들 필요는 없었잖아. 내가 나가게 만든 게 아니야. 민수가 스스로 판단한 거지. 정말 답답했어요. 이 상황에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니. 민수가 나간 후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어요. 선영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미정아, 그만하자. 뭘 그만해? 이제 그만 좀 해. 다 끝났잖아. 끝나긴 뭐가 끝나? 시작도 안 했는데. 선영이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너 정말 끝까지 갈 거야? 당연하지. 내 돈 5억 돌려받을 때까지. 5억이라니. 그 돈 없어. 없긴 뭐가 없어. 이 빌라만 해도 5억은 넘을 텐데. 이 빌라는 내 집이야. 공동명의잖아. 게다가 우리 돈으로 샀고. 선영이가 비웃었어요. 증명할 수 있어? 등기부등본도 있고 계좌 추적 자료도 다 있어. 그걸로 뭘 할 건데? 법정에서 보자고. 그 순간 선영이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미정아, 정말 후회할 거야. 뭘 후회해?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가면 태수도 같이 망해. 그게 무슨 뜻이야? 태수가 퇴직금 횡령한 거 알아? 횡령?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태수가 퇴직하기 전에 회사 돈을 빼돌렸어. 그 돈으로 이 빌라 샀고. 거짓말이지? 거짓말인지 확인해봐. 7억이나 되는 돈이었어. 머리가 띵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태수야, 이게 사실이야? 태수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대답해봐. 미정아, 그게 정말 횡령했어?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선영이와 민수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필요했어. 정말 어이없었어요. 횡령까지 했다니. 그럼 회사에서 모르나? 선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아직은 모르지. 하지만 내가 신고하면 금방 들통날 거야. 신고한다고? 응, 너 나를 고소하면 나도 태수 횡령 신고할 거야. 이게 협박이었어요. 그럼 태수는 감옥 가고 너는 혼자 남게 되는 거지. 정말 치밀했어요. 이런 수까지 준비해뒀다니. 어떻게 할 거야? 조용히 넘어갈래? 아니면 다 같이 망할래? 선영이가 여유 있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시간 줄게. 일주일 동안 생각해봐.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너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 지연이도 있고. 지연이 이야기를 꺼내니까 더 화가 났어요. 내 딸 이름 입에 올리지 마. 지연이 아빠가 전과자 되면 좋겠어? 정말 악질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협박하다니. 일주일 후에 답을 들어줄게. 선영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지연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해?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아빠가 정말 횡령했을까?
그런 것 같아. 그럼 우리가 고소하면 아빠가 감옥에 가는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지연이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았어요. 엄마,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그렇긴 한데, 우리 돈 5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냥 포기하면 안 되지. 지연이가 맞았어요. 5억은 우리 평생 모은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내 아빠가 감옥에 가면 어떡해? 그건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 30년 동안 우리를 속인 것도 아빠고 횡령한 것도 아빠고. 그래도 내 아빠인데. 엄마, 이런 상황에서도 아빠를 감싸실 거예요? 지연이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다른 여자, 다른 아이랑 살면서 우리는 뭘로 본 거예요? 지연아. 아니에요. 이제 그만해요. 아빠한테 속은 것도 억울한데 이제 와서 감싸기까지 하면 안 돼요. 지연이가 맞았어요. 이 상황에서 태수를 감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법적 대응해요. 끝까지 가요. 횡령 문제는?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아빠가 감수해야 할 일이에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3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결정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다음 날 도훈 씨에게 연락했어요. 도훈 씨, 끝까지 가기로 했어요. 횡령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감수할게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어요.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도훈 씨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작전 회의를 했어요. 원장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확실하게 준비해야 해요. 네, 뭘 해야 하나요? 일단 횡령 부분부터 정리해야 해요. 도훈 씨가 서류를 펼쳐 보여줬어요. 태수 씨 전 직장에 비공식적으로 문의해 봤는데 아직 횡령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런데 언제 발각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태수 씨가 자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형량이 줄어들어요. 자수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수하면 최선영 씨 협박이 무력화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도훈 씨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선영이가 횡령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는데 먼저 자수해버리면 협박이 소용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할 게 있어요. 뭐예요? 결정적 증거예요. 녹취나 영상 같은. 그런 걸 어떻게 얻어요? 지연 씨가 해야 해요. 지연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네, 선영 씨나 태수 씨와 대화할 때 녹음기를 숨겨두시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좀 위험하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지연이가 망설였어요. 엄마, 어떻게 생각해? 지연아, 너무 위험하면 하지 마. 아니에요. 할게요. 이제 끝을 봐야죠. 지연이가 용기를 냈어요. 일주일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먼저 태수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자수하자. 뭐? 횡령한 거 자수하자. 태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어차피 들킬 거 아니야. 그럴 바에는 먼저 자수해서 형량이라도 줄이자. 미정아, 그럼 나는 감옥에 가야 해. 그건 내가 감수해야 할 일이야. 태수가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다음 날 태수가 회사에 가서 모든 걸 고백했어요.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지만 자수한 점을 참작해서 선처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선영이의 협박 카드가 사라진 거였어요. 그 다음은 지연이 차례였어요. 지연이가 선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영 이모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연아? 왜? 엄마랑 아빠 사이에서 제가 중재를 해보려고 해요.
정말? 네,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선영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 집에서 만날까? 네, 내일 오후에 갈게요. 지연이가 작은 녹음기를 준비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잘할게요. 다음 날 오후 지연이가 빌라로 갔어요. 이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응, 그래.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모, 정말 30년 동안 아빠랑 그런 관계였어요? 지연아, 그건 어른들 일이야. 어른들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선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아,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래도 엄마를 속인 건 잘못이죠. 너희 아빠가 먼저 좋아했어. 드디어 선영이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태어나기 전부터 너희 아빠가 나를 좋아했어. 그때부터 돈도 주고. 그럼 민수 오빠는? 너 태어나고 2년 후에 태어났어. 지연이가 차분하게 질문을 이어갔어요. 그 돈이 우리 집 돈인 거 알고 계셨죠? 알았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면서 5억이나 받으셨어요? 5억이 뭐 큰 돈이야? 30년 동안이면 적은 거지. 정말 뻔뻔했어요. 이모는 후회 안 해요? 후회? 뭘 후회해? 나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진 건데요. 원래 너희 아빠가 나를 먼저 좋아했다고. 선영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는 피해자야. 기혼자인 줄 모르고 사귀기 시작했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엄마가 아빠 부인인 것 뻔히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도 너희 아빠가 나를 선택했어. 선택했다고요? 그럼 왜 이혼 안 했어요? 선영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30년 동안 숨어 살면서 무슨 선택이에요? 지연이가 계속 몰아붙였어요. 이모, 솔직히 말해봐요. 돈 때문에 아빠를 놓지 않은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매달 300만 원씩 받으면서 헤어질 수 있었을까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지연아, 너도 참 야속하다. 야속하긴요. 30년 동안 우리를 속인 분이 뭘 야속해 해요? 나는 선택받고 싶었어. 정식으로. 그럼 아빠 보고 이혼하라고 했어야죠. 했어. 수없이 했어. 선영이가 소리쳤어요. 그런데 너희 아빠가 안 한다고 했어. 너 때문에, 미정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럼 헤어지셨어야죠. 헤어지라고? 민수는 어떡하고? 민수 오빠는 아빠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빠가 책임져야죠. 그게 그렇게 쉬워? 결국 선영이가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30년간의 갈등, 돈 문제, 민수 양육 문제까지. 지연이가 2시간 동안 대화한 걸 다 녹음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지연아, 정말 잘했어. 이제 이걸로 법정에서 싸울 수 있겠어요? 도은 씨도 녹음 파일을 듣고 만족해했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완벽한 증거예요.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제3분할 소송과 사기죄 고발 모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에 서는 건 처음이었어요. 떨렸지만 35년간 모아온 분노가 저를 지탱해 줬습니다. 재판장에 들어가니 선영이와 태수가 먼저 와 있었어요. 선영이는 변호사도 고용했더라고요. 원고 측에서 주장을 해보세요. 판사님이 말씀하시자 도은 씨가 일어났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30년간 지속된 조직적인 재산 갈취 사건입니다. 도은 씨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피고인들은 1995년부터 2025년까지 총 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정하게 취득했습니다. 선영이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이는 단순한 증여에 불과합니다. 증여라고요?
도훈 씨가 웃으면서 반박했어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죠. 지연이가 녹음한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선영이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선택받고 싶었어. 정식으로 했어. 수없이 했어. 그런데 너희 아빠가 안 한다고 했어. 선영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판장님, 이는 불법 녹취입니다. 선영이 변호사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입니다. 도훈 씨가 대답했어요. 녹음 파일이 끝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 최선영, 할 말 있습니까? 판사님이 선영이에게 물어봤어요. 선영이가 일어났지만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태수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윤태수, 말해보세요. 태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어떤 잘못입니까? 35년 동안 아내를 속였습니다. 다른 여자와 살면서 우리 돈을 보냈습니다. 태수가 처음으로 모든 걸 인정했어요. 회사 돈까지 횡령했습니다. 선영이와 민수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필요했거든요. 후회하고 계십니까? 네, 정말 후회합니다. 미정이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피고인 최선영은 어떻습니까? 판사님이 선영이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선영이가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어떤 피해자입니까? 기혼자인 줄 모르고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발뺌하고 있었어요. 도훈 씨가 다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20년 전 사진을 제출했어요. 이 사진은 20년 전에 찍힌 것으로 당시에도 피고인들이 특별한 관계였음을 보여줍니다. 사진을 본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한 빌라 취득 과정에서도 원고의 동의 없이 보증까지 세웠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어요.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가 법정에 들어왔어요. 재판장님, 증언하고 싶습니다. 누구십니까? 윤민수입니다. 피고인들의 아들입니다. 민수가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30년 동안 진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사업해서 번 돈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이모네 가족 생각해서 이혼 못한다고 했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쓴 돈은 다 이모네 돈이었습니다. 누나는 힘들게 유학했는데 저는 편하게 갔어요. 민수가 울먹였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일은 잘못됐습니다. 30년 동안 이모를 속인 건 용서받을 수 없어요. 선영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내가 왜? 어머니 잘못은 인정하셔야 해요. 민수의 증언이 결정타였어요.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이며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빌라는 원고 소유로 하고 지난 30년간 송금한 5억 원은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합니다. 또한 피고인 최선영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드디어 승리했어요. 선영이가 울면서 법정을 나갔어요. 태수도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빌라는 제 소유가 되었고 5억 원도 돌려받았습니다. 선영이는 사기죄로 감옥에 갔어요. 2년형을 받았거든요. 태수는 횡령죄로 1년 6개월을 받았지만 자수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연이가 물어봤어요. 새로 시작할 거야. 빌라는 팔고 좀 더 작은 집을 샀어요.
약국도 정리했습니다. 35년간 일한 것도 충분했거든요. 엄마 여행 가지 않을래? 여행? 응, 항상 가고 싶다고 했던 유럽 여행.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요. 같이 갈 거야? 당연하지. 엄마 혼자 보낼 수 없어. 지연이와 함께 유럽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가고 싶었던 곳들이 많았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날 민수가 찾아왔어요. 이모,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너 잘못 아니야. 그래도 제가 갚을게요. 조금씩이라도. 그럴 필요 없어. 너도 피해자였어.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모, 정말 고마워요. 진실을 알게 해주셔서.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당당하게. 네, 그럴게요. 민수는 회사에 취직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가끔 안부 연락을 하지만 이제는 남남이에요. 태수도 가끔 안부를 물어오지만 만나지는 않아요. 35년은 충분했거든요. 공항에서 지연이와 함께 비행기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6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니.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 후회 안 해? 전혀. 오히려 홀가분해. 정말 홀가분했어요. 30년간의 거짓말에서 벗어났고 제 돈도 찾았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게 됐거든요. 엄마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글쎄 하고 싶은 게 많아.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35년간 약국 일만 하느라 못했던 일들이 많았어요. 봉사활동도 해볼까 해. 좋은 생각이야. 비행기가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엄마 가자. 지연이와 손을 잡고 게이트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정말 파랬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41년 친구였던 선영이 35년 남편이었던 태수. 이제는 모두 과거예요. 앞으로는 제 인생을 살겠어요. 62살 늦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진실을 밝혀내서.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41년 친구를 고발한다는 게. 하지만 진실이 더 소중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 35년간 남의 돈으로 살았던 선영이는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을 거예요. 30년간 거짓말했던 태수도 혼자 남은 집에서 후회하고 있을 테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혀냈고 제 돈도 찾았고 새로운 인생도 시작했으니까요. 엄마 도착하면 뭐부터 할까? 에펠탑부터 보러 가자. 좋아. 지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딸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구름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62살의 새로운 시작.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